8월 7일 한낮 전력 총수요가 종전 기록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폭염이 길어질수록 냉방을 켜두는 시간이 늘고 청구서의 숫자도 함께 올라갑니다. 에어컨을 끌 수 없는 가게라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그 숫자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사업장이라면 청구 금액보다 먼저 볼 칸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그 부가가치세는 원래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고지서와 세금 계산서에 적힌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건물주로 되어 있으면 전기요금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길이 막힐 수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금액을 내고도 어떤 가게는 그 세금을 돌려받고 어떤 가게는 그러지 못합니다. 차이는 요금제나 업종이 아니라 이름 한 줄에서 갈립니다. 요금제나 업종이 달라서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건물주 이름으로 온 세금 계산서는 그냥 버려야 할까요? 먼저 그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할 때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로 소비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죠. 조문은 길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이때 명의자가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실제로 쓴 사람과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현실을 법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발급하면 전기 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직접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건물주가 한국전력에서 받은 세금 계산서 금액 안에서 우리 가게 몫을 다시 끊어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경로를 쓰려고 임대차 계약을 새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를 손대는 일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한 장 더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쓴 쪽이 세금 계산서를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인에게 부탁드릴 말도 간단해집니다. 한전에서 받으신 세금 계산서 범위 안에서 저희 몫만 따로 끊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집합 건물이라 관리사무소가 전기료를 대납하고 관리비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도 같은 방식의 재발급 실무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로를 모르면 매달 같은 손해가 조용히 반복됩니다. 다만 근거 조문과 적용 범위는 관리 주체마다 갈릴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의 공식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해요. 그렇다면 이 절차를 미루고 명의를 그대로 두면 무엇을 잃게 될까요? 잃는 것이 공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공제부터 보겠습니다. 제38조와 제39조는 짝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앞의 조문은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하고 뒤의 조문은 그 조건이 깨지는 경우를 정합니다. 공제 시점은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문제는 제39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60조가 한 겹 더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쪽에는 공급가액의 1%, 과다하게 적힌 세금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쪽에는 과다기재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붙습니다. 명의가 다른 세금 계산서는 뒤쪽,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걸립니다. 받을 돈을 못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낼 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금액이 정확해도 이름이 틀리면 공제가 서지 않아요. 금액으로 옮겨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여름 석 달 전기요금이 월 60만 원인 가게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부가가치세만 계산해도 십수만 원입니다. 명의를 정리하지 않은 채 넘긴 분기가 쌓이면 그 금액은 계속 불어나요. 가산세까지 놓고 보면 부담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둘러 해결할수록 손해가 작아집니다. 받을 것은 줄고 낼 것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관리비 명세서를 통째로 들고 가서 전부 공제받으면 되는 걸까요?
여기서 갈리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공과 금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수돗물은 면세 재화이고 같은 조의 면세 항목에 전기와 가스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면세와 과세를 가르는 기준은 항목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과세, 수도요금은 면세로 갈립니다. 면세인 수도요금에는 애초에 붙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공제할 세액도 없어요. 여기서 실무사고가 자주 납니다. 수돗물은 법이 면세 재화로 정해둔 항목이고 전기와 가스는 그 목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관리비 명세서를 통째로 들고 가서 전부 공제를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같은 관리비 안에 들어있어도 처리가 갈립니다. 그러니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명세서를 받으면 전기료와 도시가스료는 과세 칸으로, 수도료는 면세 칸으로 갈라 표시해 두세요. 이 한 번의 정리가 다음 신고 때 그대로 쓰입니다. 명세서 한 장을 두 종류로 나눠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전기요금이라도 청구 금액 자체가 달라진 대목이 오래 있었습니다. 2026년 계절별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으로 일반용 갑 2와 일반용 을, 산업용 갑 2, 교육용 을 등은 2026년 6월 1일부터 새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요금표가 바뀌면 같은 영업시간도 다른 금액이 됩니다. 평일 11시부터 15시가 최대 부하에서 중간 부하로 내려왔습니다. 대신 18시부터 21시가 중간 부하에서 최대 부하로 올라갔어요. 낮 장사와 저녁 장사의 요금 무게가 서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저녁에 손님이 몰리는 가게라면 같은 전력을 써도 청구액이 전보다 무거워질 수 있어요. 우리 가게가 하루 중 언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청구액이 커질수록 그 안에 붙은 부가가치세도 함께 커지죠. 명예 정리를 미룰수록 공제받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금액도 같이 커집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부터 신청하고 이미 지나간 분기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제 실행입니다. 전기 사용자가 바뀌면 변경이 생긴 뒤 14일 이내에 한국전력에 알려야 합니다. 신청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한전 사이버 지점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하거나 지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명의를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로 돌린 다음에는 확인이 쉬워집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처가 홈택스가 아니어도 홈택스에서 월별과 분기별 목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지나간 분기는 어떻게 할까요? 국세기본법 제45조 2에 따라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계산서 자체가 없던 기간까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부담했다는 사실과 그것을 증명할 세금 계산서가 함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겨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고지서 한 장만 꺼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고지서와 세금 계산서의 이름이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인지 봅니다. 아니라면 한전 사이버 지점에서 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명의를 옮기기 어려운 구조라면 임대인에게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청해 보세요. 두 번째, 관리비 명세서에서 전기료와 도시가스료, 수도료를 각각 갈라 표시해 두세요. 세 번째, 홈택스에서 지난 분기 매입 목록을 열어 전기요금 세금 계산서가 실제로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비어있는 분기가 보이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 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폭염은 지나가지만 그 여름에 낸